그런데 라미네이트는 또 매우 다른 술식인데, 보통 라미네이트는 치아 사이즈를 줄이는 술식이 아니라 작은 치아를 좀 크게 만들어 주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꼭 작은 치아를 크게 만든다기보다 모양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께 질문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관 삭제술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라미네이트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치관 삭제술이 무엇이고 라미네이트는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치관 삭제술에서 라미네이트의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치관 삭제술과 라미네이트는 매우 다른 아주 별개의 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관 삭제술은 일단 먼저 치아 교정을 할 때 치아의 공간을 좀 얻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술식이에요.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에 치아를 좀 바르게 펴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악궁 자체를 확장해서 넓혀서 공간을 좀 만들어서 삐뚤빼뚤한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발치, 양쪽에 위아래 작은 어금니를 발치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치아를 펴는 방법이 있겠고, 뒤에 있는 사랑니를 다 뺀 다음에 그쪽으로 밀어서 공간을 얻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릴 치관 삭제술이라고 하는 걸 해서요, 치아 사이사이를 아주 조금씩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치아의 한 면당 0.25mm까지. 그러니까 이 치아와 이 치아가 만나는 그 면에서는 0.25 더하기 0.25니까 0.5mm까지겠죠. 0.25mm를 치아 면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어금니는 갈지 않고 작은 어금니에서 작은 어금니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0.5mm 곱하기 11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5.5mm가 되겠죠. 발치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치아가 뻗어질 것 같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치관 삭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치아가 좀 크기가 좌우가 짝짝이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작다거나 이 사이즈는 조금 애매하게 크다거나 할 때도 이 사이즈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치관 삭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전에 한번 블랙 트라이앵글 설명드렸을 텐데, 치아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둥근 사다리꼴 모양이어가지고 그 사다리꼴과 사다리꼴이 만나는 부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 그 블랙 트라이앵글의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치아 사이를 살짝 삭제하는 게 치관 삭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미네이트는 또 매우 다른 술식인데, 보통 라미네이트는 치아 사이즈를 줄이는 술식이 아니라 작은 치아를 좀 크게 만들어 주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꼭 작은 치아를 크게 만든다기보다 모양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일 아트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일 아트 할 때 손톱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얇게 치아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태를 바꿔줄 수도 있고, 치아 사이즈가 양쪽이 다른 경우에요. 어느 사이즈가 조금 작고 어느 사이즈가 조금 큰데, 큰 거를 치관 삭제술로 갈아주기보다 좀 작은 걸 라미네이트를 붙여서 해주는 게 이 위아래 치아 밸런스에 좀 크기가 균형이 맞겠다. 그랬을 때는 라미네이트를 해서 그 치아 크기를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라미네이트를 위해서 치관 삭제술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치아의 모양을 변형시킨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치관 삭제술은 일단 붙이는 게 아닌 깎아내는 건 가까운데 이게 안전할까요? 안전한지 좀 이제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치관 삭제술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치관 삭제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치아를 갈아내는 거니까요. 안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치관 삭제술을 하는 범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치아당 0.25mm로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낸다고 해서 치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손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깎다가
삐뚤빼뚤한 데가 있으면 갈잖아요. 그때 손톱이 아프지 않죠. 치아도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갈아내는 거라서 전혀 아프지 않고요. 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갈고 간혹 민감한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가 시리지 않도록 붓소 도포해드리고, 그리고 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매우 부드럽게 다듬어 드린 후에 또 붓소 도포를 해드리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치간삭제술을 한 후에도 양치는 꾸준히 잘 해주시고 치실도 잘 써주셔서 충치를 예방하는 노력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치관 삭제술을 권장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치간 삭제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치아의 형태에서 좌우를 살짝 가는 거기 때문에 치아의 원래 형태가 좀 긴 분들, 내 이가 좀 토끼 같다 싶으셨던 분들, 이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좀 세로가 길었던 분들한테서 치간 삭제술을 하는 경우에 더 토끼 같은 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좌우를 가는 치간 삭제술을 그리 권해 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정말 공간을 얻어야 돼서 이거는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경우에는 좌우 치간 삭제술 뿐만 아니라 절단연의 형태, 씹는 부분에 세로의 길이도 살짝 줄여주는 범랑제 성형술을 같이 동반해서 해드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치관 삭제술을 권하는 환자의 유형도 있으실까요? 발치 교정하기 약간 아깝고 애매한 경우에 꿈을 조금 확장하더라도 조금은 모자랄 것 같을 때, 그럴 때 치간 삭제술을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턱이 조금 발달한 2급 부정교합,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상악이 발달하고 하악이 적게 발달한 것을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할 때, 2급 부정교합 환자 중에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에 비해서 좀 유독 큰 분들이 있으세요. 뭐 꼭 2급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랬을 때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에 대해서 너무 큰 비율을 가진 분들은 위의 치아를 좀 살짝 갈아주는 게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윗니와 아랫니의 그런 비율이 좀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볼튼비라고 하는데,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에는 치아 개수가 다 맞게 있는데 아래쪽에 앞니가 3개인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왕왕 있어요. 네,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악 3전치라고 하는데, 위에는 치아 개수가 멀쩡한데 아래 치아가 하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윗니와 아랫니를 배열했을 때 차이가 엄청 크게 나겠죠.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위의 치아를 또 조금씩 갈기도 합니다. 반대로 3급 부정교합, 아래턱이 좀 큰 분들 중에서는 윗니가 좀 작은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랬을 때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해드릴지 아니면 아래 치아를 조금씩 갈아서 그 비율을 맞춰드릴지 고민을 한 후에 위에 크라운까지나 뭐 라미네이트까지는 조금 과한 치료 같고 약간만 아래 치간 삭제술을 하면 그 비율을 잘 맞춰드릴 수 있겠다 싶을 때 환자분께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치관 삭제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게 어느 타이밍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